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을 찾아온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조정이 국면에 있죠. 관세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악재와 호재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시장의 센티적인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보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냐라고 했던 건 관세 영향이에요. 근데 이 관세가 언제까지 갈 건지 언제까지 끌 건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단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툴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연준을 누를 거고요. 금리 인하는 5월 초에 일어날 수 있는 스탠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미국 주가를 일기 때는 많이 이렇게 트윗으로 통해서 주가를 방어를 했다면 지금은 그 시장을 내부로 두는 이유는 이제 채권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과 금리 이 두 가지 카드로 가지고 주가의 흐름을 그냥 내부로 둔다,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스탠스라 그래요. 이 스탠스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는 2300 라인, 이 잡아주는 라인이 아닐까. 설령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쇼티지가 한 2번 정도 나와요. 꼭 한두 번은 꼭 한두 차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간을 봤을 때 이제 컨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번도 1년마다 한 번 쇼티지가 나왔을 때 이유를 보면 큰 기회가 왔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우리가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우리가 도망가기보다는 주식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보면 조금 더 기회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PBR 0.8배 이하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하루 이틀 시장을 보기는 힘든 시장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는 그 스탠스를 갖는다면 지금은 저평가 국면,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술적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지금 현재를 판단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 보면 이제 가로 차트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가로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빨간 선 라인들이 1년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게 이제 가로 차트라 그래요. 그래서 1년의 주기 동안 우리나라 사이클을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보는 그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오면 1년에 한 번씩, 1년에 또는 2번씩이 이제 주가 급락이 이루어져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2023년에 또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 또 급등이 나왔고요. 24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급락이 나왔고요. 25년에도 상반기에 급락이 나왔죠. 요 1년에 한 번씩은 쇼트지 나와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회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관점의 포인트로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주가를 우리 예측할 때 어느 시점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최근 3년의 흘러가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2023년 우리가 7월, 8월짜리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요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가의 방어가 어디 정도 할 거냐라는 건 예측은 과거에 흘러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쪽 보면 2023년 6월, 7월, 8월 달에 보면 여기 머리대예요. 여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월에서 4월 자리 요 머리대를 보면 되고요. 요 똑같은 라인 위치에서 이제 조정이 이제 깊게 들어왔었거든요. 요게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2300 라인, 또 여기 마찬가지죠. 이 쌍봉을 만들고 2300 라인을 잡은 라인이에요. 여기서는 더 밀리지 않았어요. 밀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느 정도의 레벨단의 과매도 구간이라 인식해서 주가에 방어가 들어왔던 거죠. 거기서 리바운딩에 들어와서 다시 이 머리를 만든다는 거죠.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 라인들을 잡아줄 확률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쇼트지가 나오면 더 사야 되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연기금이죠. 연기금들이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포지션 자체가 올해 내년에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그 비중 자체가 11%에서 14%가 늘린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매수 여력이라고 하죠. 이게 아직도 40조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2,400부터 2,500 라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 있어요. 지금도 역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면서 수급 주체가 가장 센 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는 우리가 흔하지 않아요. 뭐 그 전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연기금 주식을 사지 않았고요. 여기도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샀다. 이 밸류단이 싸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그 수익이 많이 했던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올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고요. 좀 엉덩이 무겁게 가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뭐 비가 내리면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이긴다면 그 비는 멈추고 햇빛이 져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거냐. 이건 센티라 그래요. 이건 심리라 그러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가 되게 약하다 보니 정말 지금 힘든 시간을 견디는데요. 우리같이 주식시장에 오래 녹아있는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준다면 그게 이제 시장이 올라가야 떨어져기보다는 이제 먼 미래에 어떤 스탠스가 유지가 될 건지에 대한 조언이 되게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스터디 상담, 종목을 낱낱이 보고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들을 지금 상담을 통해서 스터디 상담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 제시하니까요. 이거 참여 방법 안내로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뿅뿅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환호성을 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들 잘 지나면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간을 봤을 때 타임 스케줄 봤을 때 오늘 내일까지는 이제 저점이 나와야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시장이 온다라는 거고요. 참여 방법은 실시간 유튜브 상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02-3153-2641로 전화 주시면 오늘 종목을 같이 낱낱이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이 시간이 좀 우리가 약이거든요. 이 시간을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기 바래요. 어느 종목이세요? 예, LG 디스플레이예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300원에 30%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LG 디플은 이제 흔히 이제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 업종을 조금 아시고 계시죠? 네. 이 업종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이제 싸다고 살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싸다고 잘못 사면 손해를 많이 보는 업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과 부딪히는 업종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이 가격이 싸다고 들어갔을 때는 이 업황 자체가 이제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LCD, LED, OLED, QLED 막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중국에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회복이 되게 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잘 팔고 나오는 전략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가 이 종목은 종목, 업종을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끝나면 9,000원에서 9,500원 나와니 올라오잖아요. 그때까지 견뎠다가 종목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네. 이거는 종목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우리가 업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부딪히는 업종들 있잖아요. 뭐냐면 여기 보면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중국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 힘들었었잖아요. 중국 때문에 이런 업종들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술적 반등 우리가 이제 9,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매도를 하고 종목을 변경하고 업종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네. 더 감사합니다. 사지 마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9,000원까지 올라와요. 그때 파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오셈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100원에 20%요. 혹시 지금 시장 무서우세요? 아니요? 안 무서우세요? 네, 그럼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살 수 있으세요? 더 사는 게 지금 맞는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이제 싸다고 인식될 때 있죠. 그죠? 내가 이거 좀 싸도 되는 가격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가격대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은 지금 시점에서 알 수가 없어요. 맞죠? 네.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 행동을 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주식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설령 내가 분석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두려워서 행동을 못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큰 주식시장 오래 남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네. 이 가격이면 내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이야라고 하면 행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설령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나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네. 이 가격에서는 내가 좀 부딪히는 게 어떠냐라는 것들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지만 네오셈이라는 그 이슈는 왜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CXL로 엮여서 움직여요. 네. 들어봤죠. 네. 예, 그러면 이 모멘텀은 있어요. 모멘텀은 한 번은 더 반도체 업황 쪽이 살아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규칙적 반등 들어오면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가격적으로 보는 거죠. 이 가격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가 주식가라는 것들은 이제 조종이라 그래요. 조종이라는 거 하면 우리가 전고점이라 그래요. 전고점에서 얼마큼 빠졌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고점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 이제 14,000원대죠. 그죠? 네. 여기 이게 전고점이라 그래요. 여기 고점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 저점은 어딘가 봐봐요. 저점은 지금 요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를 빠졌냐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번 봐봐요. 몇 프로 빠졌나?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몇 프로 빠졌나 우리가 볼 때 거의 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몇 프로 빠졌냐라고 했을 때 거의 이제 고점에서 저점 찍었을 때는 40에서 60%의 마진을 줘요. 이 정도 되면 저점이 확률이 많이 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위쪽에 조정을 두면 요즘은 50%가 기본이고 한 40에서 60% 라인에서 저점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13,000원에서 떨어지면 이 저점까지 얼마큼 떨어졌냐면 한 40% 정도 떨어져 있어요. 36%, 40%죠. 그럼 일단 가격은 메리트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전에는 형태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요 라인에서 어때요? 반등이 들어왔죠. 여기 한번 봐봐요. 네. 반등이 들어왔고 여기도 또 뭐가 들어왔어요? 반등. 그죠? 또 여기는 어때요? 반등.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반등에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일까요? 아닐까요? 가격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네. 잘 봐요. 최악의 조건이었을 때 얘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7,400원이에요. 그죠? 네. 여기 언제예요? 작년 우리나라가 급락을 했을 때가 있어요. 엔켈이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급락이 나왔을 때 기억나죠? 네. 하방으로 막 빠졌을 때 그때가 얼마였냐면 7,400원에서 7,400원 하방을 만들고 다시 레벨 단이 형성이 됐어요. 쫙 올라왔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 가격에서 우리가 좀 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살 수는 있지만 두려웠다면 어떻게 사면 될까요? 하루에 내가 10%를 사고 싶다. 빠진 날만 1%씩 사면 며칠 동안 살 수 있어요? 10일 동안, 그죠? 네네. 그렇게 사서 물량을 좀 늘리는 건 어떨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을 하루에 사지 말고요. 시장이 저점일 것 같은데 언제 사는 게 좋을까? 포인트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닥을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점을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예측의 틀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합리적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추가 매수를 할까? 내가 10%를 사고 싶어? 하루에 1%씩 사면 10일 걸려요. 빠진 네. 날만 살면 20일, 한 달 내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물량을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 종목은 또 매집이 잘 돼 있어요. 매집이라는 건 빠질 때도 좀 힘들게 빠지지만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한 방씩 이렇게 올라오죠. 네. 쫙쫙 이걸 뭐라고 하면 탄력이라 그래요. 이 종목은 탄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그지그 빠지다가도 한 번에 팡팡 올라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지금 떨어져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늘리는 전략도 한 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매집이 잘 돼 있어요. 결국은 고점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12,000원 잡고 우리가 대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떨어진다고 1%씩 조금씩 늘리는 전략이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네.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길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네. 우리 주식하는 사람 다 힘들 거예요. 그죠? 저도 힘들고 네. 다 힘들어요. 근데 이걸 잘 우리가 이겨낸다면 또 좋은 기회가 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라는 건 레벨 단이 되니까 이번 잘 견디면 될 거예요. 어느 종목이세요? LX 일렉트릭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06,000원 12%요. 그래요. 네. 20만 원이면 사진 가격부터 어느 정도 추가 매수 해도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그래요? 그럼 제가 추가 매수 하라고 할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아직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왜요? 이게 너무 고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멈추는 시점을 얘기해요. 멈추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어느 거리가 딱 갔다는 멈춘 시점 되면 내 거리가 다 왔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잖아요. 네. 예, 요거 그러니까 어느 거리에 도착점이 얼마 남았다라는 것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 잘 보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얼마 정도 후면 내가 몇 킬로 후면 내 도달지에 도달하겠다 이 키로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도 똑같아요. 이 키로수의 도달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땐 양봉이라고 해요. 양봉. 근데 여기 보면 양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심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자연의 법칙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은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게 어디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항상 그래요. 이제 고점을 찍게 나면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뭐 LS100은 뭐 말 안 해도 대한민국에 주식을 하는 사람은 다 어떤 업종이 있고 어떤 종목인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적 베이스도 괜찮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그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그게 이제 어디냐? 고점 대비 얼마큼 떨어졌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딱 고점 대비 이 종목이 몇 프로 빠졌어요? 50%. 30만 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지금 15만 원. 그쵸? 그럼 싸요, 네. 안 싸요? 고점 대비는 싼 건데 그죠. 아직. 맞죠? 고점 대비 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30만 원짜리 무슨 가전제품을 살라 그래요? 근데 이게 15만 원 됐어요. 사실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LS 일렉트릭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팔고 싶은 사람도 많겠지만 사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겠죠. 이게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언제 살까? 아, 이거 괜찮은데 50%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격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격 이론을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게 이제 가격 이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 가격을 볼 때 1,000원짜리가 안 팔리면 마트에서 어떤 마케팅 정책을 쓰냐면 1,000원짜리를 990원에 팔아요. 맞죠? 네.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사요. 사죠. 이거 싼데? 이렇게 생각. 10원짜리 푼이 차이가 안 나는 단수의 차이가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10원짜리가 안 팔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마케팅을? 1+1 줘버려요. 그쵸? 보셨죠? 1+1. 그건 50% 마진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1+2는 없어요. 그죠? 그건 원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 50% 하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근데 언제 사는 게 좋냐? 빨간 양봉이 들어올 때. 그죠? 여기 지금 빨간 양봉이 아직 안 들어왔죠? 네. 그러면 여기 종가에 빨간 양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사세요. 알겠죠? 그때 사서 어디까지 빨간 파냐? 양봉 몇 프로 정도 빨간 양봉. 이 보면 여기 보면 잘 봐봐요. 예, 얘가 음봉이죠. 네. 얘가 음봉이죠. 그러면 얘를 이기려면 빨간 양봉이 얘 음봉을 이기는 날이 들어올 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제 나는 싸다고 네. 인식했기 때문에 음봉을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매수세가 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 이제 반등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양봉이 이 음봉을 이렇게 감쌌을 때 그때 매수해서 어디까지 파냐? 이건 꼭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네. 이 고점에 여기 중간값 라인까지 올라와요. 그게 20만 원대예요. 권역이에요. 그게 네.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요. 이걸 우리가 기법 강의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5025 반등이라 그래요. 50% 빠지면 25%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밀려요. 이게 하락 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 더 들어올렸다가 밑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공간을 매매하는 게 공간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우리가 매매하는 거를 공간 매매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간에서 매매를 한다. 이 타점을 잡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종목은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네. 권역을 보고 밴드 매매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손해의 구간이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앞으로 모멘텀도 있고 가격이 많이 빠졌어. 그다음에 이번에는 반등이 들어올 거야. 시장 반등이 좀 들어오면 나는 지금 추가 매수해서 20만 원 팔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한번 매수 한번 해서 20만 원 파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한 3개월 전에 코미코 네. 상담해 주시는 다른 분 상담해 주시는 걸 봤거든요. 아, 네. 저도 그걸 물려 있는데 네. 네, 전문가님이 그 추가 매수해서 한 6만 원대 빠져나오려 했는데 네. 그게 딱 6만 원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또 올라와요. 물려 네. 있는데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너무 멘토님 지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팬입니다. 저도 틀릴 때가 많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시장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되게 좋은데 이런 파도들이 많이 나와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팩트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노력해서 많은 정보 전달할 테니까요. 방송 네. 잘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제 테마고요. 네. 7,480원에 30%예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잠깐 조금만 먹고 나오려고요. 그게 쉽지 않죠? 예. 이제 움직임이 시작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그냥 차트로 사가지고 그런 거 안 봤습니다. 차트 매매하세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2주 정도 됐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둥수 옆으로 횡보해서 눌림목에 사셨구나.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위치예요. 위치가 싸다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저항대 있죠. 네. 이 저항대 이건 시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거래가 들어서 눌러서 이격도를 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2차 파동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다음부터 타점을 잡을 때는 위에 머리에 있는 것들 있죠. 선. 여기 보면 이 선들이 있죠. 이평선요? 네, 이평선 있죠. 네. 요걸 뭐라 그러면 저항이 받아요. 그래서 얘는 강하게 다른 종목보다 세게 올라가지 못해요. 시간을 끄면서 단봉파로 계속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사실 때는 역배열 구간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배열 구간에 매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사신 이 매매 방법은 역배열의 매매 방법이에요. 네. 거래 들어서 옆으로 눌렀을 때 들어가서 이 수익을 챙기는 전략. 근데 이게 네. 단점은 뭐냐면 빨리 안 움직여요. 좀 천천히 움직여요. 그렇죠? 네.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정배열을 만들기 전까지 시세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이 안 맞는 종목이에요. 네. 다음부터는 그 역배열에서 매매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단기 매매보다는 여기 보면 이 봉들이 한번 봐봐요. 봉들이 길어요, 커요, 작아요, 작죠. 네. 단봉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단봉이 많다는 거는 이 변동성이 세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변동성을 세게 된 종목을 보려면 이 봉들이 길어야 돼요. 이 종목이 탄력도라 그러는데 지금 이 종목은 탄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수익을 내려면 8,500원까지 들고 가면 돼요. 네. 그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차트 매매하신 분들이 이제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종목이긴 하죠. 그래서 네. 시간을 좀 두고 8,500원까지 가져간다 생각하면 돼요. 8,500원에 뭐가 있냐면 이 장대 음봉 맞은 데 있죠. 여기 기억나세요? 네. 여기? 여기가 이제 매물이 커요. 요거 이제 여기가 매물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물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이 넥라인이라 그래요. 이제 목라인이라 그러거든요. 헤드 어깨 목이라 그래요. 이게 렉이라 그러는데 어깨하고 넥하고 머리 위에 딱 중간에 있잖아요. 여기가 넥라인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신고가 나오는데 여기는 매물이 되게 깊어요. 거래가 터져서 밑으로 깔린 매물이기 때문에 못 판 사람들이 이 가격은 많이 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전까지 올라가면 힘은 세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주면 8,500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실 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일분봉이라 그래요. 지금 일분봉 보이세요? 네, 지금 저 TV를 안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일분봉이에요. 제가 이제 일단 뭐 제 방송 보시면 다시 한번 보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뭐 지저분해요. 이게 일분봉이 깨끗하게 움직이진 않고 지저분하거든요. 지저분한 것들은 유통 물량이 작다는 거고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거래가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봉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함정이 빠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다음에 포인트를 잡을 때는 일분봉을 보고 이 변동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분봉에 거래가 없는 것들은 우리 다음에 이제 변동성에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일분봉에서 이렇게 지렁이 같이 막 움직이는 주식은 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얼마 전에 PNT를 좀 샀는데 이렇게 값이 떨어져서 PNT 사셨어요? 한번 전문가님한테 자문 좀 받고 싶어서요. 이 PNT를 사신 이유가 어떤 것이죠? 그냥 뭐 PNT가 제가 알기로는 업종이
배터리 그 전문 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2차 전지라고 흔히들 근데 얘기해요. 그때 그 차트를 약간 보니까 괜찮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 먹으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울렸는데 네. 오히려 아, 네. 네, 매수가 비중을 정확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48,500원에 10%. 아, 그래요. 네네. 이 차트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차트 매매는 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더 어려운 게 정말 1 플러스 2는 2다라고 정답이 있으면 되게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시장이에요. 1 더하기 1은 우리 수학적으로 시험을 낸다면 2를 써야 맞죠. 근데 주식시장은 1 더하기 1은 1도 맞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차륵 2개를 합치면 1개가 되잖아요.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비이성적인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실적이 좋아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라고 하는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멀리 볼 때 이 업종이 어떤 업종이 이제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을까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떨어질 확률이 많은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을 초이스할 때는 이 2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 업종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 업종이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는 악재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종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PNT라는 거는 호재보다 악재가 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2차 전지 자체는 이제 트럼프의 영향을 받고 트럼프 정권 때는 친환경 자동차보다 내연기관을 더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주도 역시 중국한테 밀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보다 악재가 더 많으니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이 아니면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가격으로 붙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싸면 싸다고 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비중이 몇 프로예요? 10% 정도 되시죠? 네네. 10% 되세요? 네네. 혹시 좀 더 살 수 있으세요? 살 수 있죠. 조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점이라고 얘기해요. 저점의 시그널은 뭐 여기가 저점이다 논할 수는 없어요. 시장이 또 빠질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 저점에 있을 때 시그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4가지 패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봉을 보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캔들봉이라고 그래요. 이 캔들은 그날의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캔들이 이제 비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비석. 이 비석형이죠. 오늘 이제 비석이 하나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비석형이 나오거나 그다음 버터플라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 종가에 꼬리가 쭉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적, 양봉이 2개 나온 날. 그죠? 양봉이 2개 나온 날. 그다음에 백허그라고 그래요. 이 음봉을 양봉이 이렇게 감싼 날. 여기가 이제 저점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큼 떨어졌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가격이 좀 싸지 않을까?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요 가격은 요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여기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2021년 전 가격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지분들이 있어요. 그 지분들이 여기 밑으로 밀리면 손익분기점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약간 추가 매수, 그 아까 조건이 나온 그 캔들이 나왔을 때 사서 요 라인에서 팔면 돼요. 45,000 라인에. 요까지는 우리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사냐라고 했을 때는 요 안에서 오늘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내일 여기서 이제 빨간 봉이라 그래요. 여기 빨간 여기 양봉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거는 윗꼬리 소양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윗꼬리 안에서 양봉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점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요 안까지 갖고 갔다가 파는 전략. 그게 이제 43,000원, 42,000원 라인에서 우리가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저보고 매수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35,000원대에서 한번 조금 추가 매수하면 괜찮아요. 33,000원이나 그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길래 네. 35,000원, 33,000원에 물 타면 괜찮은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한 4만 원 근처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네. 이제 그 가능성이 그때는 어떤 거 여쭤보려고요? 예, 그때는 좀 들고 가면 안 돼요. 팔아야 돼요. 팔고 가야죠. 예, 그 다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차 그러니까 전지는 이 예, 박스권이 손실만 안 보게 하려면 네. 3만 5천 원에 3만 3천 원에 추가 매수를 해갖고 네. 4만 원대에서 팔아버리면 손실은 안 볼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그래서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 아니요, 맞아요. 제 근데 생각하고 이제- 똑같잖아요. 저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매일 빠지니까 샀다가 또 물리면 지금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3만 원 깨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장 담글 때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지 않잖아요. 예. 선생님 우리 구더기 때문에 장은 못 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이 우리 이 PNT만 빠진 거면 문제가 돼요. 종목의 네.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종목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다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싸다 그러면 반등이 들어올 때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이 전략을 짜신 거잖아요. 네네. 전략을 짜고 행동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자꾸 트레이딩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라 저는 이 자리이면 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괜찮을까요? 지금 두렵죠. 근데 이게 네. 제가 살 때는 어떤 마음을 사느냐면 실적도 괜찮은 주식이라고 나왔고 그러길래 난 그렇게 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꿈에도 몰랐죠. 네, 실적만 보고 주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실적만 가지고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 돈 벌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포인트 그래요?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죠. 예, 주말에 오늘 서울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일요일은 대전으로 갑니다.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엔 이제 센티라고 해요. 센티는 이제 우리 심리라고 하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 코칭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종목을 보면 시장을 못 이겨요. 근데 시장 전체를 보고 종목을 보면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보지 말고 시장을 보고 종목을 봐야 시장이 다 빠지니까 내 것도 빠지겠구나 생각해야지 시장을 보지 않고 내 종목 보면 이 종목은 맨날 빠져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심리적인과 그다음에 이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격 이론은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가격 이론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연에서 많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장소하고 시간 잘 보시고 많이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상담이 필요할까? 이게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방향 자체는 저는 올해는 스트롱바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게 생각하다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전략들을 잘 짜서 뭐 주식은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일도 열리고 6개월 후에도 올리고 1년도 열려요. 10년도 열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지 말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망한 나라는 있어도 금융 시스템으로 망한 나라는 없어요. 예, 이게 어쨌든 봉합이 되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해 있지 말고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본다면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레버러지. 뭐 신용을 쓰거나 미수를 쓰거나 남의 돈 가지고 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조금 주식을 조금 길게 보는 전략을 쓴다면 올해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풀무원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8,000원에 30%요.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어휴, 예?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높은 가격에서 사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미쳤나 매수가가 봐요. 18,000원이세요? 예, 비중은 30%고요. 예. 우리 시청자님 주식 잘 모르시죠? 아니, 조금 알아요. 조금 아는데 근데 이렇게 샀어요?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샀어요. 근데 아, 이게 오늘 아침에 네. 121선까지 배란간에 쫙 빠졌다가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누가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누가 있는 거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난치는 건가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이게 지금 TV 틀어놓으셨죠? 예? TV 틀어놓으셨어요?
잠깐만요. 요거 소리 좀 크고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사신 예. 가격을 딱 보면 여기 예. 보면 이제 흔적이라 그래요.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매집 흔적, 그다음에 예. 매도 흔적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예.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여기가 1번, 2번, 제가 3번 몇 번이에요? 완전 꼭대기예요. 예, 꼭대기죠. 예. 그러면 예. 여기서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예.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고점에서 시세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고점에서 트레이딩 한다는 것들은 위로 한 번 더 올라가면 좋지만 밀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 고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예. 봐봐. 여기 전 고점 어때요? 여기서 어때요? 쭉 밀리죠. 예. 그럼 여기서는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뭐 어디 추천 받으셨어요? 텔레비에서 막 22,000원 간다고. 이걸 TV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님 좀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가서 저 좀 때려줘야 배우게. 되겠어요. 예, 이런 거를 어떻게 추천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매번 저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 전문가들도 많이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개인들이 못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 못 해요. 첫 번째는 유동성이 많고 그다음에 이 고점에서 매매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빠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 여기 보면 이제 흔적이라 그래요. 이렇게 예. 밀려버리는 요 자리는 매물이라 그래요. 요게 예.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가격은 딱 강하게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가격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사세요. 여기가 높다, 여기도 높고, 여기도 되니까 또 떨어지네. 여기 자리는 맨날 떨어지는 자리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선생님 봐봐요.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또 여기 보면, 여기 오면 떨어지고, 그럼 여기 예. 오면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 오면 사면 돼요, 안 돼요? 밑에 오면 사면 돼. 여기 올라오면 올라가고, 여기 올라오면 올라가고. 이게 패턴이라 그래요. 이 종목은 이 안에서만 움직여요.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 그러는데, 이 종목은 요 안에서 평생, 아마 이 시장이 언제는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은 요 안에서만 놀아요. 최근, 거의 10년 동안 이 안에서 놀았어요. 이 안에 쉬운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봤어도 야 여기서는 사지 말아야겠구나. 여기서 잘못 사면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한번 떨어지는구나. 야 여기서 한번 올라가는구나. 야 요 자리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봤으면 예. 안 샀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안 사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이제 절대로 안 사요. 그렇죠. 이제 배웠으니까. 예. 그래서 주식은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길게 하는 이유가 예. 예전에는 우리 경제방송에서 뭐 교육방송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교육방송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인 예.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좀 이해하는 폭들을 교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이 많이 축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상담할 때 좀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요 맥락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길게 하거든요. 이제는 보이시잖아요. 이제 사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예. 그러면 깜짝이 요거는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예,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시죠. 근데 예. 이건 또 한 번 또 올라와요. 그때 팔아야 돼요. 올라와요. 올라오긴 올라와요? 올라와요. 예. 분명히 올라와요, 이 종목은. 그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거 한번 그냥 아주 1분 만에 순식간에 121선까지 쫙 빼더니 또 1분 만에 또 쫙 올리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여기 한번 딱 봐봐요. 이렇게. 여기 보면 움직임이에요. 예. 지금 막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봉들이 보면 예. 이 평상시에 보면 움직임 흐름을 봐봐요. 없죠. 예. 이런 예. 거는 이제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장중에 아침 8시부터 9시 동시 효과에 들어가는 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와요. 신용 반대 매매라 하면 뭐냐면 신용을 쓰신 분들이 이제 담보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 아침에 자동으로 매도가 돼요. 그게 한번 언제 나오냐면 아침에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시부터 11시 그 사이에도 이제 CFD 계좌라고 있어요. 거기서 또 반대 매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탁론 계좌라고 있어요. 그게 한 2시, 3시에서 또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래서 요때 한번 반대 매매 나와요. 그래서 10시에서 11시 사이 구간에 이런 쇼티지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훅 빠졌다 훅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거래가 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 조만간 한번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사면 안 돼요? 예, 더 안 사죠. 네, 좀만 더 견디. 그러면 손절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네, 손절하지 마세요. 얼마까지? 18,000원, 17,000원? 한 번 더 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 손절해서 다른 거를 복구하기에는 손실이 크잖아요. 또 빠져요. 예, 시장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 종목 손절해서 다른 거 사봤자 손해 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장 반등을 기다리면서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아요. 굳이 지금 팔지 마시고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게 16,000원, 17,000원까지 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들고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3아 알루미늄. 아,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36,000원, 네. 비율은 29%.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이제 물을 처음에 탈 때는 한 45,000원에서 물타가 좀 낮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살 때는 좀 인기가 있어 보여가 네. 샀어요. 비중은 몇 프로세요? 29%. 그 끝자리가 0으로 끝나지 않고 9자리로 끝나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주식 살 때는 10%, 20% 이렇게 사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보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그 끝자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21%, 22% 이거는 끝까지 다 사신 거예요. 영혼까지, 그죠? 네. 그 끝자리를 29%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 이게 더 사지 마시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건 이 삼각형대로 움직여요. 얘는 예. 이제 언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알루미늄 값이 올라가거나 원재재 값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테마로 엮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네. 한번 이 삼각형 이렇게 그려보세요. 지금 얘는 네. 지금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지 않아요? 네. 딱 삼각형이죠. 네. 예, 여기 이제 삼각형이 그래요. 모두 네. 주식은 삼각형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역삼각형이잖아요. 주식이 제일 좋은 거는 역삼각형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네. 얘는 이제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은 네. 뭐냐? 상승, 하락, 횡보라 그래요. 이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주식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네. 상승하고 하락하고 횡보예요. 횡보하다 다시 그 가격을 찾아가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주기가 되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뭐 긴 거는 2년, 긴 건 3년이에요.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23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네. 잘 팔고 종목을 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종목 교체 가격은 3만 원 라인이요. 3만 원이요? 네, 3만 원면 종목 바꾸세요. 올해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삼성전자 알아요, 몰라요? 뭐 알죠? 예. 근데 앞으로 주식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주식 사지 마세요. 회사 이름을 모르는 주식을 사지 말고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주식을 많이 떨어져서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네. 이번엔 팔 수 있어요. 반등 들어올 때 3만 원 라인 기다려야 됩니까? 네, 기다리세요. 건들지 말고요. 3만 원까지 오면 그때 종목 교체하세요. 지금은 주식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보다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 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사놓고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른 거 사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제 종목 그럼 교체하시면 이거 그렇게 하세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요.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추가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잘 빠져나와야 네. 되는 종목이고 추가 매수하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요. 그래서 이번에 잘 올라오면 무조건 파세요. 3만 원 정도 오면요. 그래 종목 교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아, 예. 종목이요. 아, 예. 시젠, 네, 그 26,002원에 네, 53%. 아, CJN 사셨어요? 아, 이거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고 개인은 팔고 있어서 샀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사신 건가 봐요? 오늘 샀는데 네, 오늘 사셨어요? 차트 네, 저기 아닌가 싶어서 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비중도 네. 많이 사셨네요? 아, 근데 시드가 워낙 작아서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우리가 타점 매매라 그래요. 이거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자리는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자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왜 움직여? 진단키트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독감 네. 바이러스가 유행하거나 바이러스 이제 진단키트 이제 바이러스 관련주예요. 그러다 네.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적이나 모멘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슈대를 움직여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라인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보면 이 가격은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언제 파실 거예요? 이제 정고점이 도달하면 팔거나 아니면 네, 조금 갭, 지금 보시는 그 갭 정도 올라가면 조금씩 매도하려고. 갭이요? 예, 갭이 좀 있네요. 네. 잘 보시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저한테요? 원체 제가 단타 치다가 많이 잃어서 이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의심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려면 이제 분봉을 잘 봐야 되거든요. 분봉 볼 줄 아세요? 20분봉이랑 뭐 이런 걸 좀 참고하고 있습니다. 1분봉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1분봉은 1분봉 봐야 되고요. 이제 시가총액 큰 거는 지금 1조가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30분봉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봉들과 시가총액 큰 거는 가벼운 종목은 20분봉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요. 20분봉이라는 거는 1시간에 봉이 3개 나오잖아요. 네. 봉이 3개, 이 봉 3개를 가지고 우리가 20분봉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큰 거는 30분봉을 잘 봐요. 그래서 30분봉에서 딱 켜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요 라인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횡보하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또 횡보 자리죠. 그럼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횡보,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박스권 라인이잖아요. 그럼 이 시청자님이 자신 타점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은 자리예요, 안 좋은 자리예요?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네. 왜요? 괜찮은 자리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이거 괜찮은 자리일 것 같은데 보이죠? 양봉들이 많고 저점을 잡은 것 같지만 이렇게 30분봉으로 보면 어때요? 네, 좀 높은 자리. 그렇죠. 타점 자리가 좋진 않죠. 근데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면 괜찮은 자리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게 물어봤잖아요. 이거 왜 사셨냐고. 그러니까 단타 치러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단타 자리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건 안 좋네요. 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점을 볼 때 일봉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분봉 30분봉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이 갭맥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요 라인들이잖아. 여기 라인에서 얘는 이렇게 흔든다 그러거든요. 여기 한번 또 흔들고 양봉 들어왔죠. 여기도 또 흔들고 양봉 들어오고 또 갭 떨어졌잖아요. 그 양봉. 그럼 얘는 갭맥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타점은 요 자리예요. 얘를 본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3,000원을 돌파할 때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매한 자리예요. 깊게 들어가면 되게 애매하지 않으세요? 자리가? 위치가? 네. 그렇게 이제 다음부터는 보시고 단기 매매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할 때는 항상 30분봉을 보고 1분봉 보고 그다음에 30분봉, 1봉 이렇게 다 보고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쓰고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봉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봉. 지금 음봉 2개잖아요. 그 음봉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갭 떨어진 데 갭 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갭 메꾼 자리 23,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며칠 끌고 간다 그러면 23,500원을 팔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인지. 네, 맞아요. 지금은 가격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 여기 고점 있고요. 여기 저점 있죠? 그럼 여기 중간값이죠. 갭 떨어진 자리. 딱 중간에 갭 떨어졌잖아요. 여기에요. 이 중간 갭이라 그래요. 여기 중간 갭이죠. 여기까지는 반등 들어와요. 거기서 팔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24,000원하고 24,500원 라인을 제시했던 드렸던 게 이 자리예요. 요 고점에 저점의 위치,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4,000원, 25,000원으로 보고 단기로 봤을 때는 포지션 자체가 좋지 않죠. 이렇게 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걸 여러분 다시 보기 하셔서 시청자님한테 설명드린 걸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강연회가 있죠. 예,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강연회 있으니까요.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울 때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지할 수 있는 주챔 콜콜콜이니까요. 12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이 의지를 할 수 있는 멘토님 많이 나오시니까요. 꼭 시청 바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상담은 투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니까요. 내일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